저희가 정적 할당, 동적 할당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C 언어2의 목표가 그거예요 라고 기억하실까요? 자,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애는 나중에 말록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동적 할당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하기 전에 저희는 정적 할당부터 배울 예정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몇 가지 개념이 있어서 혹시 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요 소스 코드 이렇게 딱 여기가 딱 기본적인 틀이죠. 그쵸? 그랬을 때 요 위에다가 샵 define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다 어떤 거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컴파일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아이인가요? 아니면은 컴파일, 즉 실행을 시키고 우리가 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고 났을 때 요거가 돌아가는 동안 실행이 되는 애인가요? 언제? 그러니까 컴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우리죠 작성한 코드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소스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는, 쉽게 말하면 번역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01010101 이런 식으로 쓰기에는. 그래서 뭐 C라던가 C++이라던가 자바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요런 코드를 실행을 하죠.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기계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컴파일인 건데, 이해되실까요? 자, 그때 이제 요 샵 define 이라고 하는 애는 그 컴파일 전에 될까요? 아니면은 실행을 하고 나서일까요? 전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샵 define true 1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메인 함수 안에서 true라고 하는 뭐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뭐 while true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우리 C 언어에서는 true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을 타입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에러가 떴었어야 됐는데 여기 실행해보면 true 뭔지 몰라 이러죠. 자, 근데 이렇게 샵 define true 1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죠. 아직 뭐 무한 루프 돌고 있는 중이라서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처럼 요렇게 미리 정의를 해 놓으면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기 전에, 요 함수를 실행시키기 전에 너가 true라고 보이는 것들을 싹 다 1로 바꿔놔 라고 쓰인다라고 했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독성이 좋아진다. 왜냐면은 좀 더 쉽게 자, 우리가 처음 C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F라는 게 뭔지 모르죠.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출력 이렇게 해놓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딱 얘 출력하라는 거네 알 수 있잖아요. 요것처럼 가독성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래요? 미리 출력이라고 써있는 애들을 다 프린트 F로 바꿔버려. 메인 함수 실행시키기 전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type def 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얘는 뭐였죠? 타입에 관련된 것만 변환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을 타입,
즉 뭐 true나 false 같은 타입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그 bool 타입에 해당되는 건 0과 1. 즉 정수네. int bool을 다 int 취급하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안에서 bool이라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더라도 에러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원래 기존에 이렇게 되면 에러가 뜨죠. 왜? 나 bool 타입 몰라. 이렇게 요 define과 findef findef래. typedef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적 할당에 해당되는 하나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미 정적 할당은 배웠다라고 했어요. 뭐가 정적 할당이라고 했었죠? 배열. 기억나실까요? 메모리의 크기를 이제 할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건데 정적 할당, 동적 할당. 그 중에서 정적 할당에 대한 거 우리가 이미 배운 건 뭐다? 배열이다. 자,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즉 메인이 실행된 상태에서 메모리, 실행 중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느냐 아니면 아닌가, 미리 할당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가 라는 거의 차이예요. 자, 우리는 이제껏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준 적이 없죠. 즉 컴파일 단계에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미리 할당을 하고 끝내는 거였고, 동적 할당은 실행하는 단계에서 공간을 할당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대충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메모리를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뭐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 방 하나마다 뭐 주소가 있고 뭐 그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 라는 것까지는 알죠? 자, 그래서 정적 할당은 컴파일 단계에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사용했던 변수를 만드는 방법, 배열을 선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정적 할당 방법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배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좀 없애놓고, 자, int arr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정수 공간 5개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이라고 붙여놔라 라는 건 거잖아요. 자, 얘는 보게 되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쵸? 0부터 4까지. 자, 보면 자, 이건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시작점, 여기 끝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여기 지정된 공간 이외에 여기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스템이 배열 여기 공간밖에 없고 거기다 저장 못해, 이런 식으로 오류라고 말을 하겠죠. 이해되실까요? 뭐 하나 해볼까요? 자, arr에 5번째 공간에 5를 집어넣고 다섯 번째 있는 거 꺼내와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거 뽑는 거죠. 나는 분명 5를 집어넣었는데 뭐 이상한 것만 갖다 주고 있어요. 뭐 얘보다 이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면 제대로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이것처럼 값도 저장이 안 되고 시스템 오류가 나던가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최대 범위를 알려줘야겠죠. 이 배열 안에는 얼만큼을 넣을 수 있다. 최대 범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샵 define max size 뭐라고 할까요? 얘랑 똑같이 5라고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를 max 사이즈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결국 얘랑 똑같은 겁니다. 왜? 메인 시작하기 전에 다 맥스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걸 5로 바꿔버려. 이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7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러 나겠죠? 왜?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5번이랑 해놨던 거랑.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개를 해봅시다. while 1 무한 루프 돌릴 건데 관리할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숫자를 입력을 받아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내가 입력받은 숫자만큼 숫자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즉, 내가 관리할 숫자를 만약에 5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5개의 숫자를 관리를 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관리할 숫자가 요 맥스 사이즈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의 배열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그냥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싹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어떤 말이죠? 자, 맥스 사이즈를 다 6으로 바꾸고 true라고 하는 거를 다 1로 바꾸고 false라고 하는 것을 다 0으로 바꿔버리고 나는 타입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어떤 타입? bool 타입을 만들 건데 걔는 다 int 취급하면 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ALR이라는 배열을 만들 텐데 그 배열은 요 맥스 사이즈만큼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사이즈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반복문? 무한 루프를 돌릴 거예요. 자, 이때 관리할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사이즈를 이제 요 사이즈 변수 안에다가 집어 넣을 텐데 내가 입력한 숫자를 왜? scanf는 입력 함수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만약에 요 맥스 사이즈보다 큰 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뒤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잖아요. 나중에 입력을 할 때.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숫자가 요 맥스 사이즈보다 클 경우 이제 죄송합니다. 요 맥스 사이즈 이하로만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놓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자, 지금 맥스 사이즈는 6이에요. 근데 제가 관리할 숫자를 7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6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자, 예외 처리라는 과정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 예외에는 요렇게 입력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은,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scanf, count 한 다음에 만들면 되지 않나요? 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고, 그 숫자는 요 count 안에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만들 때 요 count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내가 입력한 만큼 배열이 생겨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요 밑에 있는 거 실행되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되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몇을 입력을 해볼까요? 2 입력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뜨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공간을 자, 우선 얘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얘는 안 돼요. 자, 왜 안 되느냐?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지정이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시키기 전에 요 메인이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가 지정이 돼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럼 요 맥스 사이즈를 그냥 한 6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관리할 숫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숫자에 맞게 입력이 될 거잖아요. 그쵸? 자, 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 낭비가 굉장히 심하겠죠. 자, 왜 그래요? 내가 만약 그 배열에 하나만 집어넣고 싶은데 무조건 공간이 뭐 600개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메모리가 뭐 다른 데는 채워지지 않고 낭비가 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배열은 타입이 우선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길이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길이가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곤란해요. 자, 결국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 된다는 거. 배열은 자료형과 크기, 길이가 컴파일 이전에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거. 컴파일이란 이 코드를 딱 쭉 훑어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서 할당해줘야 될 메모리를 계산하는 작업이라는 거. 그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이 실행되고 난 후에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때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건 요 main.c. 자, 근데 우리가 요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죠? 요 scanf라는 함수를 쓴 시점은 런타임입니다. 실행되고 있는 그 시점인 거죠. 자, 근데 메모리를 할당받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배열을 만든 때, 요때. 지금 얘가 된 이유는 배열 공간 안에 지금 요런 애들이 지금 만들어졌을 때 배열을 만든 때는 컴파일 타임이고 scanf를 쓴 시점은 런타임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배운 거는 정적인 컴파일 전에 미리 할당을 받는 배열의 방법이었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뭘로 변경이 된 거죠? 실행 중에 scanf를 쓰면서 이제 내가 입력한 값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사용했던 건 미리 정해놓은 고정된 값, 즉 뭐 맥스 사이즈 이런 식으로 여기 600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놨던 게 이제 정적 할당,
고정돼 있는 값인 거고, 목표는 이제 런타임 때 메모리 할당을 받고 싶은 건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 이때를 대비해 C 언어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 걔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말록이라는 거죠. 그 말록은 동적 할당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말록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얘는 지워볼게요. 자, int a에 3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얘는 몇 바이트짜리죠? 왜 20이죠? 자, 4바이트짜리로 공간 3개를 만들고 그러면은 4, 3, 12 거기다가 배열을 만들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지죠. 배열 이름과 동일한. 자, 그래서 12 더하기 8 해보면은 얘는 20바이트짜리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적 할당으로. 자, 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이미 20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공간을 할당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메모리 할당 함수는 말록 함수입니다. 요 함수예요. 함수니까 당연히 요거 붙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말록 함수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애입니다. 즉, 이 함수 안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뭐 1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은 12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뭐 여기다가 2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20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뭐 printf,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사용하겠다라고 포함시켰고, 뭐 우리 스트링 카피 같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트링 함수 그 헤더 파일도 포함을 시켰었죠. 자, 우리가 저 말록이라는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헤더 파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헤더 파일 여기다 추가하죠. 샵 include std library.h. 자, 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헤더 파일 안에는 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말록이라는 함수라던가 그 할당해준 공간을 반납하는 풀이라는 함수라던가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왜 요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지. 요 말록이라는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배열은 우선 이렇게 만들고 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20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해주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요 말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20바이트만 아니지, 20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만 갖고 있다가 말록을 받고 있으면 그 시점에 요 20바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차이를 조금 아실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정리해보면 배열은 타입과 길이가 지정이 돼야 한다. 결국 배열은 메모리를 할당받아야 한다. 자료형과 크기, 길이가 컴파일 이전에 지정이 돼야 하며
컴파일이란 코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쭉 보고 할당해줘야 할 메모리를 계산하는 작업이다. 프로그램 실행은 컴파일이 완료되고 실행 파일이 실행되는 것이다. scanf라는 입력 함수를 쓴 시점은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이다. 런타임이란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시간, 즉 실행 중인 시간이다. 자, scanf를 사용을 해서 계열을 만드는 게 안 되는 이유는 계열을 만든 때는 컴파일 타임인데 scanf는 런타임이라서 scanf를 쓴 시점이 런타임이라서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뭐다? 실행 중에 입력된 값으로 메모리를 할당받고 싶다. 요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갔는데, int a3 이렇게 했던 거는 20바이트를 정적 할당으로 받은 거고, 요 malloc 하는 애는 실행됐을 때 바로 요 함수가 실행될 때 12바이트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저 malloc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clude 해와야 되는 게 있는데, 뭐를 include 해와야 된다? std library, 요 헤더 파일을 끌어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정적 할당이란 뭐냐? 메모리를 스택에서 할당받는 방식인 거고,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크기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애는 메모리를 힙에서 할당받는 방식이고요. 뭐를 통해서? malloc이라는 함수를 통해 메모리의 크기를 자유롭게 요청 가능. 자, 그러면은 뭐가 더 좋을까요? 정적 할당이 좋을까요? 동적 할당이 좋을까요? 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 할당의 장점부터 알아보면은 어떤 게 좋아요? 우리 따로 메모리를 반납한 적 있었나요? 배열 사용할 때? 없었죠. 자, 메모리를, 그리고 할당 받는 것도 따로 메모리 달라라고 얘기한 적 없었죠. 자,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해주고 자동으로 반납해준다. 따라서 어떻다? 편하다. 자, 대신 정적 할당의 단점은 뭐가 있죠? 만약에 내가 손님을 3명까지만 받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죠. 이제 난 4명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4개를 받으려고 하면은 정적 할당 가능한가요?
안 되죠. 자, 즉 그런 유연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적 할당의 장점은 뭐냐? 당연히 뭐겠어요? 메모리의 크기를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유연함이 있다. 자, 그럼 동적 할당의 단점은 자, 우리가 할당받는 것도 수동으로 해야 되고 반환하는 것도 수동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이 공간 12바이트만큼 공간을 할당을 해줘 라고 했는데 계속 물고 있고 반납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가 셀 수 있죠. 누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자, 그리고 자, 지금 제가 계속 메모리를 할당받는다, 메모리를 반납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할당받는 거는 말록이라고 했던 애였는데, 자, 그러면은 반납하는 애는 어떤 애라고요? 할당은 요 함수, 반납은 요 프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정적 할당 개념에 대한 문제.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받을지 입력받고 입력받은 수만큼의 나이를 입력받은 후 저장해주세요. 요겁니다. 자, 조건은 말록을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배열 사용 불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진 에이지스라는 요것만 가능하고요. 요 위에 사이즈도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숫자 입력을 했는데 얘가 3보다 크면 그 3보다 작게 입력해달라고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요런 숫자들 만약에 그 숫자보다 적게 뭐 하나, 둘, 세 명을 입력을 했을 경우 이제 그 사람의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를 출력까지. 이해되실까요?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2명의 사람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2명의 사람에 대한 나이를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줘야 되며, 만약에 여기서 3명의 사람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3명의 사람에 대한 나이를 입력을 받고 3명의 사람의 나이를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적 할당 문제이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가 나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7단계로 나누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요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봅시다. 우선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저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출력할 때 printf라는 애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요게 출력이 되도록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면 돼요? 얘까지는 체크했어요. 요거까지는 다 됐네. 클리어. 2번 입력 함수를 사용해서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받을지 입력해주세요. 자, 입력 함수 뭐죠? scanf죠.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해달라. 몇 명 입력할 건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d 정수로 입력 받을 거고, 그 숫자를 나는 coun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을게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실행해 볼게요. 여기다 입력이 되면 안 되고 콘솔 창에 입력이 돼야죠.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카운트에 들어간 그 숫자가 3보다 큰 수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3 이하로 출력해주세요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되죠? if문을 써야겠죠. if 어떻게 되면 돼요? 저 count라는 숫자가 뭐보다 클 경우? 요 사이즈 얼마예요? 3이죠? 반대죠, 이렇게. 내가 입력한 그 count라는 그 숫자가 사이즈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해달라?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가 출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해볼까요?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가 되고, 만약 2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얘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숫자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로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3 이하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1, 2, 3의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while 반복문을 사용을 해라 라는 거죠. while 무한 루프 돌릴 거니까 1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2 말고 그러면은 7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뜨고, 뭐 5 이러면은 또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뜨고, 2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지 않죠. 대신 왜 안 끝나요? 왜 계속 무한루프니까 대신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는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3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3보다 작으면 반복문을 탈출하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 조건 어떻게 걸어주면 돼요? 자, 얘가 else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if 봅시다. 어떨 경우 멈추면 되나요? 카운트가 우선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면 안 되니까 and 또 어떠면 돼요? 그 카운트가 사이즈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여기도 뭐 3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d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딱딱 떨어지게 나오겠죠. 자, 이럴 경우 브레이크 문을 해달라. 자, 실행해보면 어디서 뻥 났나요? 아, 오타 났죠.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이래서 7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그래서 4 이러면은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100 이러면 3 이하로.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2 이러면은 잘 끝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황토 색깔 3개 네모 뜨면은 반복문 종료된 거니까, 요거 끝난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카운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고 끝나요? 입력된 숫자, 즉 3보다 작은 입력된 숫자가 들어갈 때까지 반복문을 돌고 3보다 작은 수가 카운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카운트 숫자를 가지고 입력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몇 번째 사람의 나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 반복을 한다. 3 이하의 숫자가 입력되었다면 반복문 탈출한다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반복문을 통해서 입력받은 숫자의 인원만큼 나이를 입력해 줄게요. 자, 반복문 자, 반복문도 변수 i는 0이라고 해놓고 왜 0부터 시작했어요? 배열이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사이즈만큼 배열을 넣으려면은 0부터 차곡차곡 쌓아져야 되니까. 자, 그 i가 카운트만큼 반복을 해서, 즉 2가 입력이 됐다 이러면 0, 1이라는 공간에 채워질 거고 3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0, 1, 2라는 공간에 채워지겠죠, 값들이. 자, 그렇게 하는 작업을 만들려면 %D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자, 저거부터 하면은 0번째 사람, 1번째 사람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사람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죠. 자, 뭐 해주면 돼요? i를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입력해달라고 하고 입력하는 함수는 사실 따로 있죠. 어떤 함수예요? scanf라는 입력 함수. 자, 나 정수 입력 받을 건데 어디다 집어넣을 건데 그 입력 받은 거 그 ages라는 배열 몇 번째다 집어넣을 거야? 반복문 돌고 있는 거 i번째.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자, 요 scanf라고 하는 애는 대행합체라서 이 숫자 어디다 집어넣어줘? 이러면은 주소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오류 뜨겠죠. 그래서 저는 얘 주소를 알려다가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볼까요? 왜 멈췄죠? 자, 다시. 자, 똑같은 소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스캔F 할 때마다 요거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성을 한 거고요. 자, 실행해보면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뜹니다. 자, 실행해봤을 때 뭐 7,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뭐 10,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자, 그래서 3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고, 제가 뭐 22, 두 번째 사람의 나이 뭐 30, 세 번째 사람의 나이 50 이렇게 하면 끝났죠. 이해되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입력까지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인원만큼 나이를 입력해주는 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입력받은 숫자의 인원만큼 입력된 나이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다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for int i는 0부터 i count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printf %D번째 사람의 나이는 뭐다 라고 해서 정수만큼 출력하겠다. 아니, 정수만큼 출력이 아니죠. 요 정수로 출력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요 몇 번째 사람의 나이에는 요거 뭐 출력해줘? 이러면은 반복문 돌고 있는 변수 i 하나 증가시켜줘.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되려면 하나 증가시켜줘야지. 자, 두 번째는 뭐 출력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의 나이를 출력해줘야 되니까 요거 출력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거의 주소에다 집어넣어달라고 했고 그거를 찾아간 그 값을 출력을 해달라. 실행해보면 사람의 숫자 입력해주세요. 시나리오대로 7, 그 다음이
4, 100, 그리고 2. 첫 번째 사람의 나이 33, 두 번째 사람의 나이 50.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의 나이와 두 번째 사람의 나이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